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진 지역.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는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메일을 주시면 투자 분석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투자 시점과 투자 지역에 대한 아파트와 예상 가격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보류를 해야 될 때인지 정리한 리스트를 회원들께서는 메일을 주시면 이 파일을 드립니다. 파일을 드리면 바로 링크로 이 그래프들도 다 볼 수가 있고, 매수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의견을 다 적어놨습니다. 미국의 CPI가 3.5%가 나왔습니다. 보면 22년 6월달에 9.1%였던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1월에 3.1%까지 갔다가 지금 3.5%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6월달이 아니라 지금 9월달로 밀렸다.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2%대 초반입니다. 2% 초반인데 지금 3.5%에다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지금 올해 3차례 인하한다는 걸 지금 2차례 인하할 것 같고, 그것도 6월이 아니라 9월, 12월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4.4% 마감을 했고,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789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금리가 다시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higher for longer, 더 높게 더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지금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억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지금 악재, CPI가 높음에도 지금 비트코인은 좀 악재를 이겨내고 오늘 4월 11일자로 높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달러가 1360원대 너무 높죠. 그래서 이제 달러는 평균이 예전에 1100달러 환율이었는데 이제 이 시기는 거의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0에서 1300대 이게 표준이 되고 거의 1300대에서 이제 표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중에서 12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6억, 서울에서 반값 된 수준 아파트 어디가 있나? 서울 아파트 20주째 지금 조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0선인데 0보다 지금 낮은, 그쵸? 마이너스 0.04 근방에 있습니다. 그쵸? 서울 아파트가 20주째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KB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매수가격 지수도 90.2,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살 때가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9만 건까지 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지금 매물입니다. 매물이 엄청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급매로 나오는 것들만 간혹 거래가 되고 있는데 2월보다는 3월이 조금 더 거래량이 지금 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3,000건을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의 평균 거래량이 약 한 5,500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래가 활성화되려면은 멀었고 매물만 쌓이고 있다.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고가 대비 많이 하락한 아파트 성북구 도남동 한진 아파트 132제곱미터 22년 3월달에 12억 8천인데 24년 2월달 지지난달이죠 6억에 거래가 돼서 물론 층은 1층이지만 6억이 하락한 거죠. 또 서울에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 암사동 강동구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59제곱미터가 21년 7월달 최고가 칠 때가 11억이었는데 24년 1월달 불과 2달 전에 5억 5천만원 불과 1층이지만 그래도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서대문 난가좌동 난가좌 현대아파트 84제곱미터가 21년 9월달 최고 피크 찍었을 때가 11억 올해 2월달에 5억 9천 이렇게 봐서 서울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 근데 강동구 암사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곽도 아니죠. 다 지금 반토막난 거래들이 있다.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서 기회를 잡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고점에서 3억 인하된 가격으로 매수 나선 A씨 1년 후 1억 넘는 시세 변화 발생. 이렇게 집값이 조정돼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5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기사에서는 3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A씨는 지난해 초 집값이 급락했을 때 강동구의 한 아파트 59제곱미터를 매수해 집값 하락기 내 집 마련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매수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단지는 21년도에 11억 원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초 7억 원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과감하게 8억 초반대 매수를 했죠.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 정도로 1억 원 넘는 시세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분명히 총선이 끝났죠. 그리고 금리도 하이어 폴로온 좀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정당이 지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 파란색 정당의 지금 대부분 정책을 보면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재건축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할 것 같지만 지금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큽니다. 이럴 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아파트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면 고점 대비 35% 정도 되면 잡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심리 보여주는 지수의 엇갈린 반응 향후 서울 집값 최근 6개월 서울 매수 우위 지수 및 매매거래 활발 지수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0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100이 표준이기 때문에 변화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거래 활발 지수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100까지 가면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날 때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위의 A씨 사례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내 집 마련이 적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심리지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4월 첫째 주 33.8,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매수 우위 지수가 여전히 100에서도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추이를 보면 지난해 말 매수 우위 지수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100에 못 미치지만 33이기 때문에 이게 한 80 정도, 70, 80 정도 가면 정말 그때가 매수 적기로 보면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 활발 지수는 2월달, 2월달에 마지막 8, 7에서 2주 연속 7.7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3월 넷째 주 14.1, 2월달에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4월 첫째 주 14.3, 매수 우위 지수처럼 100 미만일수록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래 활발 지수에 반등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부동산 심리를 보여주는 매수 우위 지수와 거래 활발 지수 움직임을 통해 집값이 바닥을 지니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둘 다 100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매수 우위 지수는 점점 관심이 있고 거래 활발 지수는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근처로 이렇게 수렴이 될 때 그때를 매수 적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한다는 레나 혼스의 말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 모르던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숱한 경험을 통과해야 내면의 힘을 한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 발전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뒤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현재 자신의 지식 경험과 비추어 후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후회와 갈망이 클수록 자신이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대견해하고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미래에 성장해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